어머니, 우리 산책 가요.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 휠체어를 미는 손길이 점점 빨라집니다. 하천 높은 둑, 난간 너머로 보이는 검은 물.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진 강한 힘. 74세 박정의 할머니는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한 생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얀 떠돌이 개, 백구였습니다.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백구는 누구일까요? 30년 전 버려진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일상, 그러나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 아침 6시 반. 박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올해 74. 침대 옆에 놓인 휠체어가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어요. 정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뻐근했어요. 3년 전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친 이후로 정혜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정혜는 침대 옆 휠체어를 끌어당겼어요. 팔에 힘을 주고 조심스럽게 몸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휠체어에 앉을 때면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예전엔 이 시간에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곤 했는데 이제는 방문을 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바퀴를 굴려 방문을 열었어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은 조용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감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담장 너머로 이웃집게 짖는 소리가 멀리 들려왔어요. 정혜는 휠체어를 밀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문턱마다 설치된 경사로를 타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부엌에 도착해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건조했고 어제부터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가끔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찾아왔어요. 또 시작이네. 정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증상이 찾아왔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핑 도는 느낌, 휠체어를 밀다가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었지만 정혜는 차마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너무 바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훈이는 42. 건설 회사에 다니며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정혜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나와 이만큼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게다가 정혜를 위해 이 낡은 집을 전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고쳐주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민경이는 38.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에 말투도 정중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혜는 여전히 민경이를 완전히 편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늘 조심스러운 느낌이랄까요? 응, 일어났어. 민경이도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니. 아침 준비하려고요. 뭐 드실래요? 민경이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정혜는 왠지 모르게 민경이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러 있고 눈동자는 무표정했거든요. 정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미안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거기 계세요. 민경이는 재빨리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혜는 휠체어에 앉아 민경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느다란 허리,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죠. 그런데 왜일까요? 정혜는 민경이와 단둘이 있을 때면 늘 긴장이 됐습니다.
아침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지훈이는 이미 회사에 나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민경이는 설거지를 하고 정혜는 거실로 휠체어를 밀고 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정혜는 화면을 보면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했거든요. 어머니, 민경이가 불쑥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민경아, 왜? 어머니, 요즘 집에만 계시잖아요. 기분 전환 좀 하셔야죠. 민경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왠지 민경이의 말투가 어딘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사를 읽는 것 같았죠. 괜찮아.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바깥 공기라도 쐬시면 좋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같이 나가요. 하천 둑길이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아요.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민경이는 웃으며 정혜의 휠체어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은 차가웠어요. 정혜는 민경이의 눈을 봤습니다. 민경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냉정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혜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민경이는 좋은 며느리인데 왜 정혜는 민경이가 두려운 걸까요? 정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볼까? 정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이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민경이는 환하게 웃으며 정혜의 외투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오늘 바람이 조금 차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민경이는 정혜에게 외투를 입혀주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민경이의 손길이 어딘가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온기가 없었습니다. 민경이는 정혜의 휠체어를 밀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정혜는 외투깃을 여미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왠지 마음은 어두웠어요. 민경이는 경사로를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골목길을 지나며 덜컹거렸어요. 정혜는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천 둑길은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민경이는 말없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바퀴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정혜는 민경이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걸 느꼈어요. 너무 세게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아,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경이는 속도를 조금 늦추며 대답했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민경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정혜는 민경이의 말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하천 둑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정혜는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정혜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산책을 하러 가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민경이는 휠체어를 밀며 하천 둑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둑길은 넓었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정혜는 물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경이는 정혜를 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민경이의 눈빛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정혜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이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둑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뒤에서 휠체어를 미는 민경이의 손길을 느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어딘가 위험한 느낌이 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천 둑길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산책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멀리 조깅하는 사람 한두 명이 보였지만 정혜와 민경이가 있는 곳까지는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경이는 휠체어를 밀며 둑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정혜의 얼굴을 스쳤고 정혜는 무의식적으로 외투깃을 더 여몄어요. 물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하천의 물은 잔잔했지만 정혜는 왠지 두려웠어요. 어머니, 여기 경치 좋죠? 민경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정혜는 민경이의 말투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응, 좋네. 정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었어요. 민경이는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둑길 한쪽, 난간 근처였어요. 난간 아래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깊어 보였고 물살도 생각보다 빨랐어요. 어젯밤 비가 내렸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민경이는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정혜는 난간 너머 하천을 바라봤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정혜는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경아, 나 좀 이상해. 정혜는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경이는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둑길 저 멀리서 조깅하던 사람은 이미 사라졌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경이는 휠체어 뒤에 서서 정혜의 등을 바라봤어요. 민경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죠. 민경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어요. 정혜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거든요. 민경아,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정혜는 약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민경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이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민경이는 휠체어를 힘껏 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하지만 정혜는 민경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휠체어가 갑자기 앞으로 쏠렸거든요. 정혜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휠체어는 빠른 속도로 난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혜는 팔걸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휠체어는 난간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정혜는 휠체어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정혜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정혜는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정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정혜는 팔을 휘저으며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투가 물을 먹어 무거웠고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 나 이제 죽는구나.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으며 정혜는 아들 지훈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린 지훈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 웃던 모습,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날 정혜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던 모습.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가네. 정혜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정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속으로 무언가가 뛰어들었어요. 하얀색 덩어리가 정혜를 향해 헤엄쳐 왔습니다. 정혜는 흐릿한 시야로 그것을 봤어요. 개였습니다. 하얀 개가 정혜의 옷깃을 물고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정혜는 개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개는 필사적으로 정혜를 끌고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정혜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고 정혜는 거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왔고 정혜는 기침을 했어요. 하얀 개는 계속 정혜를 끌고 둑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정혜는 개의 목에 팔을 두르며 매달렸어요. 개는 힘겹게 헤엄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개의 눈을 봤어요. 맑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정혜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개는 정혜를 둑 가까이 끌고 왔고 얕은 곳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둑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 나온 주민이었어요. 주민은 달려오며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하천 둑길인데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경이는 난간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경이는 정혜가 물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이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어딘가 실망한 듯한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민이 달려와 정혜를 도왔어요. 정혜는 둑 위로 올라왔고 젖은 채 바닥에 누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얀 개도 물에서 나와 정혜 옆에 앉았습니다. 개는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정혜를 바라봤어요. 정혜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어.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개는 정혜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혓바닥이 정혜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민경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는 민경이의 눈물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경이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정혜는 민경이를 봤어요. 민경이는 울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넘어지신 줄 알았어요.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민경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민경이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혜는 기억했습니다. 민경이가 휠체어를 민 순간을, 민경이의 차가운 손길을, 민경이의 작은 속삭임을. 하지만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지쳤고 정신이 혼미했거든요. 정혜는 다시 하얀 개를 봤어요. 개는 여전히 정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혜를 들것에 실었어요. 민경이는 정혜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얀 개도 따라오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어요. 아, 개는 못 타요. 하얀 개는 구급차 밖에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창문 너머로 개를 봤어요. 개는 꼬리를 내리고 슬픈 눈으로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마음 한쪽은 따뜻했어요. 하얀 개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정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폐에 물이 조금 들어갔지만 금방 빠져나갔고 몸에 멍이 든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지훈이가 휠체어를 밀며 정혜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놀랐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응, 알겠어.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정혜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혜는 지훈이에게 민경이가 휠체어를 밀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믿어줄까요? 아니, 지훈이는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민경이를 사랑하는 지훈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민경이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혜는 민경이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민경이는 웃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정혜는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혹시 차에 무언가 탔을까 싶어 두려웠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이렇게 의심하는 게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현관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기익. 정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 쪽에서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뭔 소리지? 지훈이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개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혜를 구해준 그 개였습니다. 이게. 지훈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얀 개는 꼬리를 흔들며 지훈이를 지나쳐 정혜에게 달려왔어요. 개는 정혜의 휠체어 옆에 앉아 정혜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어요. 어머, 네가 날 구해준 개구나. 정혜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눈을 감으며 정혜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 개가 엄마를 구해준 개예요? 응, 그래. 이 개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어.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개를 바라봤어요. 지훈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줘야겠네요. 지훈이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개는 밥을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혜는 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 개 집에서 키울래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키우고 싶어. 날 살려준 은인인데. 그럼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요? 백구. 하얗고 예쁘니까 백구라고 부르자. 정혜는 말했습니다. 백구는 이름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마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이는 멀리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민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방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백구는 정혜 방 앞 복도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백구에게 담요를 깔아줬어요. 백구야, 여기서 자렴. 백구는 담요 위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백구는 복도를 향해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정혜는 잠에서 깼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기익. 현관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정혜는 귀를 기울였어요. 백구가 현관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백구야, 왜 그래? 정혜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현관문을 긁으며 낮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백구의 눈빛은 급박했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고 싶은 거야? 정혜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백구는 밖으로 나가더니 하천 방향을 보며
짖기 시작했어요. 왈알, 왈알, 목청껏 짖었습니다. 정혜는 백구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백구는 하천 쪽을 보며 계속 짖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처럼. 백구야, 거기 뭐가 있어? 정혜는 물었지만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백구는 계속 짖었고 정혜는 백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민경이도 뒤따라 나왔어요. 백구가 자꾸 하천 쪽을 보고 짖어서 그냥 걔가 밤에 짖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엄마. 지훈이는 정혜를 안으로 들이고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들어와.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백구는 여전히 하천 쪽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어쩔 수 없이 백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백구는 밤마다 현관문을 긁고 하천 방향을 보고 짖었어요. 그리고 정혜 방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정혜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정혜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백구의 울음소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백구가 왜 이러는지 궁금했거든요. 백구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는 백구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경이가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백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짖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민경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훈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백구가 엄마를 구해줬잖아. 조금만 참아줘. 언제까지요? 이러다가 우리가 다 병 나겠어요. 민경이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혜는 방 안에서 민경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백구 때문에 민경이가 힘들어하네. 정혜는 백구를 보냈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를 보낼 수 없었어요. 백구는 정혜를 구해준 은인이고 이제는 가족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지훈이가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경이 의심하지 마세요. 응? 무슨 말이야? 정혜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정혜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민경이를 의심하는 거 알아요. 하천에서 일어난 일 민경이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맞았어요. 정혜는 민경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엄마, 민경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민경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지훈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백구가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어때요? 뭐?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민경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백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지훈아, 백구는 날 살려준 게야. 어떻게 보낼 수 있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조금만 더 지켜봐요. 백구가 조용해지면 계속 키우고. 지훈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았어요. 백구는 정혜 옆에 앉아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어요. 백구야,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네가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정혜는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정혜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혓바닥이 정혜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또 정혜 방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낮게, 길게, 슬프게.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구의 울음소리가 정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백구야, 네가 뭘 알고 있는 거니?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는 백구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고 백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민경이는 방 안에서 백구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경이는 지훈이에게 몸을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왜 저러는 걸까? 민경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이는 민경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걔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경이는 불안했습니다. 백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경이는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밤마다 하천 방향을 보고 짖었어요. 정혜는 백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민경이는 시장에 나갔고 집에는 정혜와 백구만 있었어요. 정혜는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정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백구가 일어나더니 정혜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정혜는 놀라며 백구를 봤어요. 백구는 정혜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현관 쪽으로 끌었습니다. 힘이 세지 않았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네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정혜는 백구의 눈을 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급박했어요. 마치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정혜는 휠체어를 밀며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정혜가 문을 열자 백구는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천 방향을 보며 짖었어요. 백구야, 거기 가고 싶은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혜를 돌아봤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가자. 정혜는 휠체어를 밀며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하천까지는 10분 거리였지만 정혜 혼자 휠체어를 밀기엔 힘들었어요. 팔에 힘을 주고 바퀴를 굴렸습니다. 백구는 앞서가다가 정혜를 돌아보며 기다렸어요. 하천 둑길에 도착했습니다. 정혜는 이곳에 오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경이가 정혜를 밀어넣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정혜는 난간을 보며 몸을 떨었어요. 백구는 난간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둑 아래쪽을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위험해. 정혜는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백구는 비탈을 내려가 하천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파삭, 파삭. 앞발로 격하게 땅을 팠습니다. 흙이 튀었고 백구의 발은 금방 흙투성이가 됐어요. 백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팠습니다. 백구야, 거기 뭐가 있어? 정혜는 휠체어에 앉은 채 백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수 없었어요. 휠체어로는 비탈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계속 땅을 팠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입에 물고 올라왔습니다. 비탈을 힘겹게 올라와서 정혜 앞에 그것을 떨어뜨렸어요. 여성용 장갑이었습니다. 한 짝만 있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가죽 장갑이었고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장갑을 집어들었어요. 낯익은 장갑이었습니다. 정혜는 이 장갑을 어디서 봤을까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민경이 장갑이야.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민경이가 겨울에 끼던 장갑이었어요.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백구는 다시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깊이 팠습니다. 백구의 얼굴에 흙이 묻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잠시 후 백구는 또 무언가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였어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분명 휴대폰 케이스였습니다.
분홍색이었고 귀퉁이가 달아 있었어요. 정혜는 휴대폰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도 민경이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민경이가 이 케이스를 쓰던 걸 기억했어요. 백구야, 이게 왜 여기 묻혀 있는 거야? 정혜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정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장갑과 휴대폰 케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민경이의 물건들이 하천 가장자리에 묻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정혜가 떨어졌던 장소 근처에. 설마. 정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경이가 미리 준비했던 걸까요? 정혜를 밀어넣기 전에 증거를 없애려고 이곳에 묻어둔 걸까요? 정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혜의 생각이 맞다면 민경이는 계획적으로 정혜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경찰에 말해야 해.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혜는 휠체어를 돌려 집으로 향했어요. 백구는 정혜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경이가 시장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경이는 정혜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했어. 정혜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갑과 휴대폰 케이스는 옷 안에 숨겼어요. 민경이가 보면 안 됐습니다. 저녁 때 지훈이가 퇴근했습니다. 정혜는 지훈이를 방으로 불렀어요.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는 정혜 앞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장갑과 휴대폰 케이스를 꺼냈어요. 이것 좀 봐. 지훈이는 장갑과 케이스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백구가 하천에서 파온 거야. 땅에 묻혀 있었어. 정혜는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백구는 정혜 옆에 앉아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지훈아, 이거 민경이 거야. 민경이 장갑이고 민경이 휴대폰 케이스야.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장갑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게 민경이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훈아, 엄마가 봤어. 민경이가 이 장갑 끼고 다니는 거. 엄마, 이런 장갑은 흔해요. 누구 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정혜는 당황했어요. 지훈아, 경찰에 이거 보여줘야 해. 민경이가. 엄마. 지훈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걔가 파온 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땅에 묻혀있던 쓰레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 민경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계속 민경이를 의심해서 민경이가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어요. 지훈이의 말에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경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니. 나는 몰랐어. 그럼요, 엄마는 민경이 힘든 거 모르시죠? 계속 의심만 하시니까. 지훈이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아, 엄마는. 그만하세요, 엄마. 이거 버릴게요. 지훈이는 장갑과 케이스를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지훈이를 막을 수 없었어요. 백구는 지훈이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백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개가 지금 나한테 으르렁거려? 지훈이는 백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백구는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습니다. 백구야, 그만해. 정혜는 백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백구는 지훈이가 나갈 때까지 으르렁거렸습니다. 지훈이가 나가고 정혜는 혼자 남았어요.
백구는 정혜 옆에 앉아 정혜를 위로하듯 손을 하찼습니다. 백구야, 아무도 안 믿어주네. 니만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 정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정혜의 눈물을 보며 슬픈 눈빛을 지었어요. 거실에서 지훈이와 민경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엄마가 또 당신을 의심해서. 지훈이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민경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민경이의 목소리에서 차가움을 느꼈어요. 정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무도 정혜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도 민경이도. 오직 백구만이 정혜의 편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증명하지. 정혜는 막막했습니다. 백구가 파온 증거는 지훈이가 버렸고 누구도 정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혜는 무력했습니다. 백구는 정혜 방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알고 있었어요. 정혜가 위험하다는 것을, 민경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백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단지 정혜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혜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백구의 낮은 울음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소리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정혜는 민경이를 의심했고 지훈이는 정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경이는 늘 조용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퇴근하자마자 민경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방 안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보, 저 너무 힘들어요. 민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훈이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저를 의심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민경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봤어요. 민경이는 지훈이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매일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저는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싶을 뿐인데. 민경이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는 진실되게 들렸고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정혜는 민경이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민경아, 괜찮아.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지훈이는 민경이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민경이는 지훈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어요. 여보, 저 이러다가 정말 우울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약도 듣지 않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지훈이는 정혜의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정혜는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지훈이의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뭐가? 민경이를 왜 계속 의심하세요? 민경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지훈아, 엄마, 민경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천에서 일어난 일은 사고였어요. 민경이가 일부러 그랬을 리 없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민경이가, 엄마가 민경이를 계속 이렇게 대하시면 저희 부부가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훈이의 말에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간다고요? 지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민경이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요. 우울증 약도 늘었고
밤에 악몽도 꿔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지훈이의 말이 칼처럼 정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혜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민경이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발 민경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지훈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았어요. 백구는 정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백구는 정혜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어요. 백구야, 엄마가 잘못한 걸까? 정혜는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회사 일로 급히 집에 들른 거였어요. 지훈이는 거실 탁자에 봉투를 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백구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탁자 위 봉투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나 봉투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봉투를 냄새 맡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알, 왈알, 목청껏 짖었어요. 정혜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백구는 봉투를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르, 왈알, 무슨 일이야? 화장실에서 나온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백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백구가 저 봉투를 보고 짖어요. 정혜는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그냥 회사 서류인데 걔가 왜 이래? 백구는 지훈이가 봉투를 들자 더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뛰어올라 봉투를 물려고 했어요. 아, 이 개가 미쳤나? 지훈이는 백구를 밀쳤습니다. 백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봉투를 향해 짖었어요. 지훈아, 저 봉투 뭐예요? 민경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이거 엄마 보험 관련 서류인데. 지훈이의 말에 백구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백구는 지훈이에게 달려들어 봉투를 물었어요. 백구야, 나. 지훈이는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백구는 놓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며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게가 진짜. 지훈이는 화가 나서 백구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봤어요. 보험 서류였습니다. 정혜 명의로 된 보험 서류였어요. 지훈아, 이게 뭐야? 정혜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 그냥 엄마 보험을 정리하려고. 지훈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굳었어요. 수익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에서 민경이로. 지훈아, 이거 수익자가 왜 민경이로 돼 있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여보, 그냥 제가 관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민경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민경이는 정혜에게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백구는 민경이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경이는 백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좀 어떻게 안 돼요? 민경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경이는 황급히 봉투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민경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민경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지훈아,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왜 보험을?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회사 가봐야 해요. 지훈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았어요. 백구는 정혜 옆에 앉아 민경이 방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어요. 민경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혜는 들을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내 서류 문제 생겼어요. 걔가 네, 알겠어요. 민경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경이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백구는 계속 민경이 방 앞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는 알고 있었어요. 민경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민경이가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정혜는 휠체어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민경이로 바뀐 것, 백구가 보험 서류를 보고 짖은 것, 민경이의 다급한 반응, 모든 게 이상했어요. 민경이가 정말 날 죽이려고 했던 걸까? 정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민경이는 정말 정혜를 죽이려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밤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백구는 정혜 방 앞에서 잠들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정혜를 지키고 있었어요. 정혜는 백구에게 고마웠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정혜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백구가 정혜를 살렸고 진실을 알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혜는 속으로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혜 방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백구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보험 서류의 수익자가 바뀐 것, 민경이의 다급한 반응, 백구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손을 떨며 이불을 꼭 잡았어요. 두려웠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정혜를 죽이려 한 걸까요? 아니면 정혜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이 너무 명확했어요. 백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백구의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는 정혜를 지키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깨어 있으며 정혜의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백구의 존재가 감사했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정혜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민경이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민경이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민경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새벽 4시. 정혜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기익기익. 현관문을 긁는 소리였어요.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또 현관문을 긁고 있었어요. 정혜는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백구는 정혜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정혜의 옷자락을 물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백구야, 지금 나가자는 거야?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혜는 한숨을 쉬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백구는 밖으로 나가더니 하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휠체어를 밀며 백구를 따라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뒤에서 몰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지훈이는 백구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정혜가 백구를 따라 밖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지훈이는 궁금했어요. 엄마가 새벽에 어디를 가는 걸까? 백구는 왜 엄마를 밖으로 데려가는 걸까? 지훈이는 조용히 옷을 입고 정혜를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뒤따라갔어요. 정혜와 백구는 하천 둑길에 도착했습니다. 백구는 사흘 전 땅을 팠던 바로 그 장소로 갔어요. 비탈을 내려가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삭, 파삭. 백구는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흙이 튀었고 백구의 앞발은 금방 흙투성이가 됐어요. 백구는 더 깊이 팠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곳을 파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백구는 무언가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서류 뭉치였어요. 비닐에 쌓여 있었지만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정혜 앞에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정혜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보험 서류가 나왔어요. 복사본이었습니다. 정혜 명의의 보험 서류 복사본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 묻혀 있는 거야? 정혜는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백구는 다시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팠어요. 이번엔 작은 수첩을 물고 올라왔습니다. 수첩도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정혜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경이의 글씨였어요. 정혜는 민경이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보험금 3억. 수익자 변경 완료. 사고처럼 보이게. 하천둑. 휠체어. 증거 없애기.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살인 계획이었어요. 민경이가 직접 쓴 살인 계획 메모였습니다. 이럴 수가. 정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정말 정혜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니. 백구는 또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갑 한 짝을 물고 올라왔어요. 사흘 전 백구가 파온 장갑과 짝이 맞는 장갑이었습니다. 역시 민경이의 것이었어요. 정혜는 세 가지 증거를 모두 가슴에 안았습니다. 보험 서류 복사본, 민경이의 메모 수첩, 장갑 한 짝. 이것들은 모두 민경이가 정혜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였어요. 지훈이는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백구가 땅을 파서 증거들을 꺼내는 걸 봤습니다. 정혜가 서류와 수첩을 읽는 걸 봤어요. 지훈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혜는 지훈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훈아, 네가 왜 여기? 엄마, 저도 따라왔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정혜의 손에 들린 서류와 수첩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지훈아. 정혜는 지훈이에게 서류와 수첩을 건넸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보험 서류를 보고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첩을 펼쳐 메모를 읽자 지훈이는 손을 떨었어요. 장갑을 보며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민경이가 왜 여기에?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지훈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훈아, 민경이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보험금 때문에.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민경이의 글씨로 쓰인 살인 계획. 민경이의 장갑. 보험 서류. 안 돼, 이럴 리 없어. 지훈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백구는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지훈이를 올려다봤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야, 네가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구나. 지훈이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지훈이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엄마, 집에 가요. 민경이한테 물어봐야 해요. 지훈이는 정혜의 휠체어를 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구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경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이는 정혜와 지훈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어머니도. 민경아.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경이는 지훈이의 눈빛을 보고 긴장했어요. 왜 그래요? 지훈이는 서류와 수첩을 민경이 앞에 던졌습니다. 민경이는 그것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디서? 백구가 파냈어. 하천 두 개 네가 묻어둔 거.
지훈이의 말에 민경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경이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민경아, 이게 진짜야? 네가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나는. 대답해. 진짜야?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민경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나는 돈이 필요했어요. 민경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경이를 봤어요. 돈 때문에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나는 빚이 있었어요. 카드빚 여보한테 말 못했어요. 보험금으로 갚으려고. 민경이는 흐느끼며 실토했습니다. 정혜는 민경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민경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경이는 정혜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보험금이 3억이었어요. 수익자를 나로 바꾸고 어머니를 하천에 실수처럼 밀어넣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경이의 고백에 지훈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백구가 날 구해줬어. 백구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정혜는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혜 옆에 앉아 민경이를 노려봤어요. 지훈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이요? 신고할 게 있어요. 살인 미수요. 민경이는 지훈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민경이를 보지 않았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민경이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네가 진실을 밝혀줬어. 정혜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혜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민경이는 연행됐습니다. 민경이는 끝까지 울며 사과했지만 지훈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지훈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훈이는 작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지훈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를 의심하고 민경이 편만 들었어요. 백구도 백구가 엄마를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백구를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지훈이 옆으로 가서 앉았어요. 지훈이는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네가 우리 엄마를 살렸어. 진짜 고마워. 백구는 지훈이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의 눈물이 백구의 하얀 털에 떨어졌어요. 백구는 지훈이를 위로하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혜는 두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백구가 지켜줬으니까요. 민경이가 경찰차에 실려가고 집안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정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충격이 컸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정혜를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지훈이는 방 안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를 경찰에 신고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구는 지훈이 방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지훈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백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백구는 지훈이가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훈이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훈이는 거실로 가서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뭘 찾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예전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지훈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지훈이는 앨범을 털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혜도 휠체어를 타고 지훈이 옆으로 갔어요. 이게 뭐야? 옛날 사진이에요. 한참 안 봤는데. 지훈이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어린 지훈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지훈이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지훈이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정혜와 돌아가신 남편, 그리고 어린 지훈이.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던 지훈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훈이는 한 장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도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에는 정혜와 초등학생 지훈이, 그리고 하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아직 새끼였어요. 서너 달쯤 된 것 같았습니다. 하얀 털, 검은 눈동자, 짧은 꼬리. 지금 방 앞에 앉아 있는 백구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이게 백구야?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도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아, 이게 우리가 키우던...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0년 전 어린 지훈이가 강아지를 데려왔던 날, 길에서 떨고 있던 하얀 강아지를 주워왔었어요. 엄마, 이게 키워도 돼요? 어린 지훈이가 강아지를 안고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아지는 작고 귀여웠습니다. 지훈이는 강아지에게 백구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백구는 지훈이의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어요. 지훈이는 백구와 함께 놀고 백구는 지훈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정혜도 백구를 좋아했어요. 백구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겼고 돈이 없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백구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때문에 밥값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당장 내다 버려. 여보, 백구는 지훈이 친구예요. 어떻게 버려요? 정혜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백구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빠, 백구 버리지 마. 제발. 지훈이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백구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지훈이는 빗속에서 울었고 정혜는 지훈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없었어요. 남편은 백구를 멀리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었어요. 정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구도 가족이었는데 버려야 했다니. 시간이 지나면서 백구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남편은 몇 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혜와 지훈이는 백구를 잊어갔어요. 30년이 지나면서 백구는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사진을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백구가 30년 전 버렸던 그 백구일까요? 말이 안 됐어요. 개의 수명은 15년 정도입니다. 30년을 살 수 없어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개가 30년을 살 수 없잖아요. 지훈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강아지와 지금의 백구는 너무 닮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너무 똑같아. 백구의 눈빛, 털 색깔, 모든 게. 정혜는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정혜에게 왔어요. 정혜는 백구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백구야, 이게 니야? 백구는 사진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백구를 보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버렸던 그날 밤 백구가 울부짖던 소리, 차에 실린 백구가 지훈이를 보며 슬프게 울던 모습, 비에 젖은 백구의 하얀 털. 우리가 버렸는데.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넌 엄마를 지킨 거였어. 백구가 우리 가족이었다니. 지훈이는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는 지훈이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어요. 지훈이는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니를 버렸는데 넌 엄마를 지켜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야, 네가 그때 그 백구였구나. 우리가 버렸는데 넌 우릴 잊지 않았어. 엄마를 살려줬어. 백구는 정혜를 올려다봤습니다. 백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백구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백구가 왜 하천에서 정혜를 구했는지, 왜 밤마다 울부짖었는지, 왜 민경이를 경계했는지. 백구는 정혜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엄마, 백구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훈이는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백구가 돌아왔어. 우릴 지키러 왔어. 세 식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혜, 지훈이, 그리고 백구.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버려졌지만 돌아온 가족. 잊혀졌지만 기억한 가족. 백구는 눈을 감으며 편안해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다시 가족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백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백구는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식구는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백구는 정혜와 지훈이 사이에 앉아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백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백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이제는 안 놓을게. 절대 안 놓을게. 우리 평생 함께 살자. 백구는 자면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백구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앨범을 천천히 넘기며 더 많은 사진을 봤습니다. 백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공원에서 뛰어노는 백구, 지훈이 품에 안긴 백구, 정혜가 밥을 주는 백구.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봐요. 백구가 제 생일 케이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훈이는 사진을 정혜에게 보여줬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그때 네가 백구한테 케이크 나눠줬잖아. 백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기억나요. 백구가 꼬리를 엄청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추억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슬픈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니까 행복했어요. 백구는 잠결에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어린 지훈이와 함께 뛰어노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날들로 돌아간 꿈이었어요. 백구야, 좋은 꿈 꿔. 정혜는 백구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백구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경이는 구속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민경이를 면회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민경이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정혜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볕이 따사로웠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백구는 정혜 옆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기분 좋지? 정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눈을 뜨고 정혜를 봤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엄마, 따뜻한 차 가져왔어요. 지훈이가 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정혜 옆에 앉아 차를 건넸어요. 고마워, 지훈아. 정혜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지훈이도 차를 마시며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야, 너도 목마르지? 지훈이는 백구에게 물그릇을 가져다 줬습니다. 백구는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지훈이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백구는 지훈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지훈이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혜는 놀라 지훈이를 봤어요. 왜? 무슨 일이야? 너무 바빴어요. 집에도 늦게 오고 엄마랑 시간도 못 보냈어요. 민경이한테만 맡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민경이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요, 엄마. 저 이제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새로운 일 찾아볼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요. 지훈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지훈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지훈아.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찬성이야. 지훈이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웃음이었어요. 마당 한쪽에서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감이 많이 열렸네요. 그러게. 올해감 풍년이야. 정혜는 감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도 감나무를 봤어요. 백구는 감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백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어떻게 돌아온 걸까요? 30년 전 버려진 백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지훈이는 믿었어요. 백구는 기적이었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지훈이는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지훈이에게 왔어요. 지훈이는 백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야, 우리가 니를 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지훈이의 눈물을 핥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너를 지킬게. 평생 함께 살 거야.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지훈이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혜는 두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백구야, 네가 날 살렸어. 그리고 우리 가족 진실까지 밝혀줬어. 정말 고마워. 정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혜를 올려다봤어요. 백구의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새 식구를 비쳤습니다. 정혜, 지훈이, 백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버려졌지만 돌아온 가족. 잊혀졌지만 기억한 가족. 그리고 서로를 지킨 가족. 저녁 무렵
이웃 할머니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혜야, 괜찮아? 소식 들었어. 이웃 할머니는 정혜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다 지나갔어. 다행이네. 백구가 니를 구했다며? 정말 신기한 게야. 이웃 할머니는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맞아. 백구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정혜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백구에게 간식을 줬어요. 착한 개네. 정말 착한 개야. 이웃 할머니는 백구를 칭찬했습니다. 백구는 간식을 먹으며 기뻐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방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백구는 정혜 방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이제는 울부짖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거실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백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 지훈이는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자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백구는 지훈이의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민경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경이는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지훈이는 재판에 참석했지만 민경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도 제출했어요.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정혜는 이제 안전했어요. 백구가 지켜줬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정혜는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정혜 옆에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백구야, 행복하지? 정혜는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눈을 뜨고 정혜를 봤어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네가 있어서 행복해. 정혜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정혜의 손을 핥았어요. 지훈이는 집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집에서 일하며 정혜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세 식구는 함께 식사했어요. 정혜, 지훈이, 백구. 백구도 식탁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엄마, 내일 날씨 좋대요. 같이 산책 갈까요? 그래, 좋아. 백구도 데리고 가자. 네, 엄마. 백구도 좋아할 거예요. 지훈이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창문 너머로 별을 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백구야, 우리 평생 함께 살자. 니는 우리 가족이야. 정혜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정혜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한 생명이 지켜낸 가족의 이야기. 버림받았지만 돌아온 게, 잊혀졌지만 기억한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된 행복. 백구는 눈을 감으며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백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백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정혜도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백구가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는 백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사랑해. 영원히 함께하자. 백구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백구는 듣고 있었어요. 달빛이 집안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세 식구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정혜, 지훈이, 백구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함께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어요. 마당에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백구는 눈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하얀 털에 하얀 눈이 어울렸어요. 지훈이는 백구와 함께 눈싸움을 했습니다. 백구는 신나게 짖으며 뛰어다녔어요.
백구야, 이리 와. 지훈이가 부르자 백구는 달려왔습니다. 지훈이는 백구를 안았어요. 정혜는 창문 너머로 두 모습을 봤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정혜는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멀리서 정혜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구도 행복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 식구는 함께였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백구 가족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